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네피플 해강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정희주입니다. 오늘 고 기버에 대해서 독서 미팅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더 기버. 주고 또 주고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무조건 베푸는 걸세. 책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구예요. 이 책은 야망이 있지만 성급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주인공 젊은이 조가 올드맨 펜다를 찾아가서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담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봤을 때 주인공을 저라고 빗대서 조금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저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핀다는 조에게 5가지 성공의 법칙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가치의 법칙, 두 번째 보상의 법칙, 세 번째 영향력의 법칙, 네 번째 진실성의 법칙, 다섯 번째 수용의 법칙. 5가지 다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여기서 1번, 4번, 5번이 제일 이제 인상이 깊어서 그 위주로 한번 느낀 점이랑 책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가치의 법칙.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냐에 따라 결정된다. 첫 번째 가치의 법칙에서는 레스토랑 이야기가 나와요. 평소에 이제 식당이나 어디를 갔을 때 다시 가고 싶은 식당이 있고 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식당이 있죠.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표준 미달의 레스토랑은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고객이 지불하는 돈만큼만 음식과 서비스를 대접한다. 흔히 말하는 좋은 레스토랑은 그 돈으로 가능한 최상의 양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훌륭한 레스토랑은 위의 두 레스토랑을 초월해 그들의 목표는 돈의 액수를 넘어서 고품격 음식과 이제 진실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레스토랑 이야기를 읽으면서 레스토랑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즉, 내가 이제 PM을 드시는 고객님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빗대어서 읽었고, 또는 나를 믿고 같이 달리는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를 빗대어서 읽어봤어요.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정말 많은 가치를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 번 더 깨닫게 됐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만족과 불만족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만족과 불만족은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기대한 것에 따라 못 미치면 실망과 불만을 하게 되고 기대한 만큼 이루게 되면 그냥 그렇네.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되면 만족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가 기대한 것보다 되도록이면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한 번 더 다짐할 수 있는 챕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전달하는 가치들은 당장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치의 법칙은 저는 미래의 가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가치들이 이제 몰려드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투자한 가치가 나중에 레버리지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첫 번째 가치의 법칙은 마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실성의 법칙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당신 자신이다. 약간 여기서 뼈 때리는 말들을 몇 문장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세 자매를 키우게 된 어떤 여성이 유명한 세일즈 강사로 강의를 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책에서 이 여성은 공인중개사를 교육을 받고 일을 하게 되는데 1년 동안 단 한 건의 계약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사업을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시스템 참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 문장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가 딱 해서 이제 그 여성분의 친구가 딱 해서 어떤 강의를 가보자고 하는데 그 강의가 성공의 법칙을 알려주는 핀다의 강의였어요. 여자는 처음에 이 강의를 듣고
그냥 애매하다고 생각만 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건지, 진실성의 법칙이 뭔지. 1년 동안 계약도 없는 그녀는 한 여자 손님 문의에 계약을 포기하고 그냥 친해지고 시시콜콜한 대화만 이어나가고 편하게 그녀를 대합니다. 결국 친해진 고객이 1년 동안에 처음으로 이제 성과를 이루게 되죠. 여기서 느낀 그 여성은 많은 세일즈맨에게 이렇게 강의를 전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파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던 어떤 훈련을 받았던 또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상품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본인이에요. 여기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 가치라는 건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자신이 정말 누구한테 어떤 가치가 되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되려 하거나 남이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하고 그런 척 연기를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사람이랑 소통하거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책에서 계속 이제 자기 자신, 나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뜻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내 비전이 분명해야만 내 자신이 조금 더 뚜렷해질 수 있는 색깔을 가질 수 있겠구나. 사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정체성 찾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랑 조금 다른 부분도 많이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생각들도 정말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내 정체성을 내가 먼저 세우고 비전을 정말 분명하게 세워야지만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어떤 색깔을 가지고 나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어떤 부분을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방법들이 기부를 행동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수용의 법칙. 효과적으로 주는 비결은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는 것이다. 주는 행위가 반드시 성공을 불러오진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도 않고요. 기꺼운 마음으로 받을 수 없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받은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곧 타인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고 흐름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책에서 핀다가 조에게 숨을 참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간 이상으로 절대 숨을 참을 수가 없죠. 근육도 이완이 되면 수축이 되고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듯이 세상 모든 것들은 반대되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처럼 주고 주고 주는 행위가 일어나면 반드시 받는 행위도 일어나는데 받게 될 경우에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는다. 받을 때도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열고 주는 것을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친절이라는 예가 있으면 각자 이제 누군가에게 친절을 하면은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된다면 인류에게도 큰 영향을 발휘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부라는 것이 개인의 성공보다는 이제 모두가 이제 그렇게 나누고 그러면 지금 저희 베네피플 그룹처럼 이제 이미 훌륭하신 그룹장님들 덕분에 잘 갖추어진 시스템 안에서 약간 기버라는 존재가 나도 이제는 되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바뀐 것 같아요. 아예 생각지도 못한 가치관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다섯 가지 그 법칙을 하나하나 일상생활에 빗대어 보면서, 어, 요즘에 좀, 요즘에 제 생활에서 결핍됐던 것들이 많이 채워지는 그런 독서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는데, 이렇게 또
책 한 권을 완독하는 것도 솔직히 부끄럽지만 오랜만이고 시스템을 조금 더 많이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했지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지 사장님. 화면 공유 중지 눌러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어, 저는 조의 상황이 지금 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비교하는 느낌으로 좀 책을 읽었고요. 저는 이제 직장을 좀 다니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그 항상 월말이 되면 마감에 이렇게 목에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5가지를 일단 다 리뷰를 해봤어요. 저의 상황에 맞게. 그래서 또 지금 그 법칙을 찾으면서 계속 이제 질문을 좀 던져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의 법칙. 그러니까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했다는 결정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법칙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알려주는 어네스토는 핫도그 작은 정말 핫도그 자판부터 시작을 해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어네스토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강한 집중력하고 계획성이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사람 다 똑같지만 특별하게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과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성이 내재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던져보는 질문은 그래서 나는 이 어네스토처럼,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 운영하면서 아까 그 정의주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나는 다른 사람을 양보다는 질적으로 더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걸 좀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질적으로 그 만족시켜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람인데 기브 테이크를 조금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나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아, 받지 못하면 내가 굳이 많이 줄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다르게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가치를 더해주면 그들도 나에게 더 많이 주게 될까? 그러니까 사실 기대는 말아야 되죠. 그런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핵심은 결국 그들이 더 많이 돌려주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많이 먼저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주고, 주고, 또 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 질문들을 좀 하면서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칙은 이제 보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나의 수입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도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받는 보상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정확히 비례한다는 법칙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니콜은 원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이 교육, 그러니까 물론 교육은 되게 좋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게 모든 아이들,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소프트웨어 사업가로 변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좋긴 하지만 나는 이 선생님을 떠나서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그것이 니콜을 성공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은 내가 얼마만큼 얻을 것인가 결정된다. 이게 이제 니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자신이 나의 보상의 수준을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0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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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근데 니콜이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니콜도 그냥 평생 선생님으로 그 봉사하며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니콜 자신이 깨어 있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그 교육의 기회를 전달한 것처럼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의 성공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또다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저는 한계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계가 없다고, 왜냐면 이제 저는 아직 그릇이 그렇게 크지를 못해서 한계가 없다고 생각이 잘 안 드는데, 니콜은 이제 언제든 봉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이제 어떤 구절에 이제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은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성상은 공평한 거죠. 공평하지만 내가 어떻게 나의 가능성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나의 보상, 내가 보상받을 위치가 여기서 끝날 수 있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했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떨리네요. 지금 저 혼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살 법칙을 이렇게 이해를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영향력의 법칙인데요. 당신의 영향력은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우선시하느냐에 결정이 된다. 그래서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나의 이익 또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뭐 계몽적 실리주의라고 하는데 이 계몽적 실리주의는 제가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어, 근데 이 계몽적 그 영향력의 법칙을 알려주신 그 쌤이라는 분은 전직 영업사원이었고 현재는 리버티 생명보험의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역 본부의 대표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인맥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맥이 결국 거래처나 고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알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나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진짜 믿어주는 사람들. 그런 네트워크. 근데 그렇게 그런 인맥이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제 인맥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잘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뭐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긴 한데 그거를 잘 지키고 있는지 좀 가끔 이제 저 자신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 어떤 것이 영향력을 만드는가 결국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조가 이제 대답을 하죠. 돈이나 지위가 영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역으로 영향력이 돈이나 지위를 만드는 거다. 결국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면 돈이나 지위가 자연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금 1법칙, 2법칙, 3법칙을 오면서 어네스토, 샘, 니콜 이 사람들이 다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왜 매력적으로 보일지 이 공통점은 결국 주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은 모두.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결국 내가 주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석적으로, 자동적으로 끌어당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주는 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렇게 주는 것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저희 이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게 주는 거 좀 이용하지 않는가? 라는 이제 의문을 좀 갖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그동안 배웠던 걸 다 많이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네 번째는 그, 진실성의 법칙이라고,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당신 자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상품,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건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데브라는 이제 되게 평범한 주부였는데 그 핀다 사장님의 얘기 듣고 본인이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크게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많은 걸 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진실하게 대했다는 게 이 내용, 그 책 내용에 보면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 진실하게 간다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나는 굉장히 진실한데 이 사람이 저한테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저한테 진실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든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그렇다면 사람을 대하는 근본 기술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내가 내 자신이 굉장히 진실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행동을 하고 또 그런 척 연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게 사실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다 보이거든요.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저를 진실하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소통을 해야 되게 진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대하는 훌륭한 기술, 사고랑 인간관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똑같은 얘기죠. 진실한 사람이 되라. 판매하는 어떤 행위, 기술, 나의 모든 실력,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진실성. 진실성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수용의 법칙인데, 사실 저는 요걸 좀 더 많이 읽었어요. 처음에 한 번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 모든 주는 행위는 동시에 받는 행위가 될 때 존재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주는 비결은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주는 거는 잘 주는데, 받는 거는 좀 어려워해요. 왜냐면, 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줬는데, 되게 받는 게 되게 민망하고 되게 부끄러운 적이 좀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조차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어? 결국, 그러니까 조가 월, 화, 수, 목을 거치면서 금요일 날 본인의 그동안 다 익혀왔던 것들을 결국 반 정도는 성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얻는 비결, 성공을 성취하는 비결을 본인이 익힌 거죠. 그래서 그 주는 것의 비결을 기꺼이 받는 것, 이 수용의 법칙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 여기서 던져보는데 무조건 주기만 한다? 이건 이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받는 것을 좀 민망해나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받는 것은 주는 행위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결국 이제 심장이 펌프질을 하잖아요. 수축을 이완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데 모든 준다는 행위가 동시에 받는 행위들도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좀 많이 그 깨우침을 받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서. 또 하나, 큰 꿈을 가지고 호기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 신뢰하는 것을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받는 행위 그 자체. 그게 이제 서로 이제 기버가 되면서 동시에 수용하는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결론은 이제 마지막에 다 모든 이 5가지 법칙이 의미하는 거는 성공을 얻는 비결, 그리고 성공을 성취하는 비결. 이거는 곧 주고 또 주는 것. 그리고 또 얻는 것의 비결을 주는 것. 그 주는 것의 비밀은 기꺼이 받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냥 주기만 하는 것보다 나도
주는 만큼 그 사람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받고.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주기만 하고 받기를 좀 꺼려하면 사실 이 사람은 내가 주는 게 좀 별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많이 깨달음을 받은 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5번째. 그래서 저의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성공을 얻는 비결은 곧 주고 주는 거. 얻는 것의 비결은 주는 것, 주는 것의 비결은 기꺼이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장을 적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네, 네. 제가 마지막에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싶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솔직한 말로는 오랜만에 PPT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저희들이 예전에 책 같은 걸 즐겨 읽을 때 많이 했던 혹시 부가트라고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부족한 솜씨지만 그냥 뚱땅뚱땅 조금 간략하고 깔끔하게 준비를 했고요. 자, 앞에서 사장님들께서 너무 잘 해주셔서 저는 뭐 마무리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제가 준비한 PPT가 더 찰떡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일단 더구 기버 파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을 날리는 걸로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버라는 책은 굉장히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 기버책은 굉장히 많은 사장님들이 다 이제 정독을 하고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많은 사장님들이 준비해 주셨을 때 선정 도서를 읽지 못하고 이 시간을 함께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물론 뭐 저희가 그 교과서라고는 쇼더 플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전에 해주셨던 뭐 이제 상인에 대한 그런 책들 부분은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등장인물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처음 시작은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어이 얻어내는 사람이라는 조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조라는 사람은 신탁회사에 다니는 아주 열정적인 사업가인데, 그는 성공을 위해서는 무조건 열심히 매진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성실하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본인이 어떤 월말에 해내야 하는 목표치를 두고 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말하자면 쉬운 말로 스폰서를 구하게 되죠. 나에게 좋은 힘이 되어줄 영향력을 미쳐줄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고심을 하다가 이 책에 굉장히 많은 흐름을 끌어가는 핀다라는 어떤 컨설팅 자문 활동가로도 사용하고, 이 책에 의하면 뭐 포춘 500대 기업에서 선정하는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 컨설턴트라고 하는 어떤 회장을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멘토이신 뭐 어네스토라든가 니콜 그리고 레이첼도 접하되고 샘 그리고 뭐 이제 데브라라는 강연가도 등장을 하고, 이렇게 많은 조에게 영향력을 주는 멘토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책의 흐름이 지나가는데, 저도 많은 사장님들이 준비해 주신 것처럼 제일 법칙인 잠시만요. 이게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공유할게요. 죄송합니다. 그죠? 네. 제1법칙이 이제 가치의 법칙을 접하면서 조의 어떤 인생에 대한 새로운 도전 아니면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당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이 말은 사실 저희들이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한 글자로 정리가 하나의 문맥으로 정리되어지지 않았고, 또 이루고자는 하지만 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기브앤테이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월급 받는 만큼 일하고 싶고,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주는 만큼 나도 그를 사랑하고 싶고.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많은 것들이 행하다 보면 지금은 그렇잖아요. 고객을 만족을 넘어서 기절을 시키고, 그쵸? 막 그래서 서비스나 세일즈에서도 굉장히 더 많은 업세일링은 아니지만 어떻든 저희 서비스가 조금 더 많이 고차원적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똑같이 해서는 나의 가치를 높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른 것보다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나를 바꿔야 한다라는 말로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기가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그 신탁회사에서도 유명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핀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의 가치는 네가 바라는 대가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했을 때 결정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쇼킹하면서도 이제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법칙을 접하고 조는 자기가 말하자면 물 먹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속된 말로 물 먹은 경쟁사를 위해서 자기 외의 경쟁자를 추천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이 가치의 법칙을 자기가 실천을 하고 핀다 회장이 내가 제시하는 법칙을 그날 따라왔을 때 자네는 나와 계속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사실 저희도 스폰서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어떤 미션들을 받잖아요. 오늘 이걸 하시면 좋겠다. 아니면 이 과정을 겪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넷5도 저희에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저희의 어떤 가치와 판단으로 그것들을 행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 가치의 법칙 1장을 넘기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찔렸어요. 아, 나는 과연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스폰서님이 나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들을 그대로 그날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받아들였던가라는 자문을 조금 해봤었고요. 자, 두 번째 법칙인 이제 보상의 법칙은 이제 조가 다른 이제 두 번째 멘토이겠죠? 그 어네스토와 또 이제 다른 많은 니콜이라는 어떤 제2의 CEO를 만나러 가면서 이제 조에게 다가오는 법칙인데 사실 니콜이라는 사람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뭐 이제 어떤 많은 즐거운 교육의 기회를 주고 했던 사람이지만 본인의 영향력이 소규모로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에서 더 많은 더 이제 조금 더 커다란 비전을 세우고 그것에 함께할 다른 분들과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연결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책에서는 연결사분을 통해서 그 기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세계에 조금 더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더 많게 저희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듯이 그렇게 본인들의 어떤 영향력의 번역을 넓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내가 버는 수입은 내가 일한 만큼 그 영향력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었고 그 도움이 그들에게 또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 이건 정말 그냥 딱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칙 그리고 내가 받는 아니면 내가 받게 될 보상의 그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게 이 보상의 법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가 그 자기에게 월말 자기가 해내야 하는 그 어떤 번역, 이제 3, 4분기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사람을 찾다가 핀다를 만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조라는 사람이 그 거래처 회사에서 거절당한 이유는 너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우리는 필요해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저희가 요즘 굉장히 많은 그룹 내에서 나의 영향력을 넓히자, 나의 가치를 높이자라고 많이 이제 외치고 있지만 이 영향력은 정말로 제가 조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타인의 이익에 포커스가 아니고 내가 느껴지는 나의 만족감에 의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이 부분을 보면서 포커스가 내가 아닌 타인의 이익으로 방향이 잡혔을 때 나의 어떤 이 영향력도 정말 극대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뭐 사업의 비전이든 아니면 규모가 커지겠구나라는 부분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향력의 법칙은 조가 자기 와이프인 수전과 늘 항상 퇴근하면 바쁘게 일하다 보니 서로의 얘기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고 불평 불만을 할 때 30분으로 시간 제한을 두고 내가 불평을 했으면 그다음 이제는 네 차례. 뭐 이제 그쵸? 이제 It's your turn, 네 차례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고 갔다라면 이때는 수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야, 난 아무 일도 없었고 오늘 어땠어? 라고 그 수전의 와이프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조가 인지하지 못했고 또 깨우치지 못했던 영향력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크게 조금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법칙을 자기가 실천했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는데 다른 것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은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을 바랬어 라고 하면 그걸 언제든지 받아주고 내가 그 사람을 배려했을 때 정말 비로소 완성이 되는구나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전 이 법칙을 봤을 때 나의 방향을 조금 더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진실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숨은 고수처럼 버스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낙하산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냥 뭐 커다란 어떤 하나 이벤트만을 하고 그냥 이제 뭐 침대 밑에 가면 돈을 깔고 산대라는 식으로 많은 이제 어떤 그 비밀 뒷말 담화 속의 등장인물이었는데 그는 사실 이 핀다와 많은 어떤 그 멘토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이 과정을 소개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걸 돕고 또 그 안에서 주고 주고 또 주는 기버로서 그걸 이미 실천했던 선구자처럼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해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너의 능력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다. 그냥 너 자신을 그 사람에게 온전히 드러내놓고 진실되게 대했을 때 100%의 성공이 오는 거고 그 사람을 100% 배려하고 위했을 때 주어지는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 정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주스 요거를 하면서 PM을 전달하고 하면서 세일즈를 잘해야 돼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닌 온전히 나를 전달했을 때 이게 주어진다라는 거고 자, 제가 노트북에 배터리가 없다고 해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수용의 법칙이 등장을 합니다. 자, 효과적으로 주는 비결은 그냥 마음을 열고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주고 주고 또 주라던 이번에 왜 받으래라고 저도 처음엔 생각했어요. 근데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숨과 날숨이 있고 또 뭐 이제 산소가 소비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하듯이 누군가 다 주기만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없다라면 정말 그거는 그냥 허공에 주는 것들만 떠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누군가 줬을 때 그걸 기꺼이 받고 또 그거를 다 수용하고 이렇게 됐을 때 순환의 법칙으로 자연스럽게 이 모든 우주가 지구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보시면 앞에서는 조가 기어이 얻고야 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만 마지막에서는 클레어라고 이제 이 조와 니델슨과 레이첼의 이름난 커피라고 새로운 창업을 해서 그걸 브랜드화 시키고 이제 어떤 사업하는 곳에 찾아온 클레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 오히려 조가 어네스토의 레스토랑으로 이 클레어라는 사람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로 다시 등장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많은 것들을 자기가 받은 만큼 조라는 사람은 또 자기가 핀다의 역할로 누군가 찾아왔을 때 당신에게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사람을 나는 소개해주고 싶어요라고 다시 그 안내자의 역할로 들어서는 걸 보고 기꺼이 주는 사람이라는 목차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또한도 성공을 갈망을 하고 이 PM 사업을 시작하고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얻기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고 주고 나의 정보를 주고 나의 사랑을 주면서 파트너와 나와의 협력 관계를 키워나가면서 또 스폰서를 사랑하고 따르면서 이 순환의 법칙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기버라는 건 정말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고 정소진 그룹장도 요즘 계속 말씀하시지만 뭔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줘라.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서 또 받게 되는 순환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책이 2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2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책도 빨강, 파랑으로 아주 알록달록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버의 순환 과정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제 다시 지금 독서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 또한도 여러 가지 핑계로 독서라는 걸 많이 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계기로 제가 책을 8권을 구매를 했어요. 욕심을 내서 책도 막 쌓여 있는데 아니다. 독서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마음의 허기가 채워지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방향이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접하지 않고 이 과정을 함께하는 사장님들도 기버라는 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간결하고 쉽고 말은 조금 어렵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훑어보시면서 제가 보낸 초대장을 받으셨다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은혜택은 성공이에요. 이 과정을 함께 하셨을 때 그 이제 참가하신 특전으로 얻게 되는 성공에 다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요. 조가 핀다 회장을 통해서 이 어떤 기버로서의 삶의 초대장을 받았다라면 저희는 우리 정소진 그룹장님과 해강그룹을 통해서 이 기버로서의 삶의 초대를 받으셨잖아요. 이 초대에 응하셔서 다 함께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이 독서 미팅을 통한 성장도 꾸준히 계속 저도 함께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